네, 안녕하세요.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. 오늘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.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마이크가 감도가 좋아야지 좋다. 네, 감도가 좋으면 좋은 점도 있고요. 감도가 좋으면 더 나쁜 점도 있습니다. 좋은 점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 무조건 비싼 마이크, 또 무조건 감도가 센 마이크 이런 것만 찾는데 실제로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. 감도가 좋은 마이크를 사용할 필요도 있고 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마이크를 쓸 필요가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대표적으로 감도가 좀 떨어지면서 스피치용으로 많이 쓰는 마이크, 그리고 보통 감도가 높은 이제 구스넥 마이크를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이제 감도가 높은 마이크가 있어서 그 다른 마이크를 좀 준비해 봤어요. 지금 요 두 마이크입니다. SM57 마이크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마이크죠. 사실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. 여기에 이제 팝 쉴드를 더 껴서 이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, 뭐 미국 마이크에서 대통령이 또 미국 마이크 쓰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,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 마이크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 오늘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AKG C451이라는 마이크인데 감도가 높은 마이크, 대표적인 감도가 높은 마이크 중에 하나예요.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캡슐이 감도가 높은 거고요. 이 앞에 있는 캡슐을 띄어서 구스넥 마이크에 연결해서 쓰기도 합니다. 구스넥 마이크가 이렇게 감도가 높은 마이크로 되어 있어요. 보통은 아닌 구스넥 마이크도 있습니다. 하지만 구스넥 마이크라고 하면 연단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선 사용하는 이렇게 긴 대롱으로 된 마이크인데 보통 감도가 좀 높죠. 많은 분들이 감도 높은 거를 선호하시는데 꼭 감도 높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오늘 좀 실험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. 오늘 좀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 좀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 두 마이크를 녹음할 건데, 제가 이 마이크를 일반 연단에 올라갔을 때처럼 이렇게 위치에 똑같이 잡고 똑같은 거리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. SM57 마이크는, 이 SM57 마이크는 감도가 1.9mV/파스칼이에요. 그러니까 1파스칼이 94dB SPL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파스칼 단위로 봤을 때는 0,00002 파스칼이 0dB SPL이거든요. 근데 그 파스칼 단위로 봤을 때 얘가 94dB이 나올 때 볼티지가 1.9m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. 반면에 C451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9mV/파스칼, 그러니까 1파스칼 단위의 9mV를 생성해낼 수 있는 이제 감도를 갖고 있어요. 감도가 훨씬 높죠. 그래서 실제로 데시벨 단위로 비교를 해보면 약 15dB 정도의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면, 제가 녹음할 때에는 녹음 장비에서 게인을 풀로 올려놓고 할 거예요. 둘 다 동일한 아날로그 게인으로 들어오게. 그래서 녹음이 된 다음에 녹음된 것을 보정을 할 거예요. 스펙에서 얘기한 대로 15dB의 차이가 있으니까 15dB의 감도 차이를 나중에 보정을 할 겁니다.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떤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부터 실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는 방법 간단해요. 동일 거리에 놓고선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시면 여러분들 들으실 때 어떻게 들리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. 그쵸? 자, 먼저는 지금 SM57 마이크의 소리입니다. SM57 마이크 소리 할 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되는 것은 주변 소음입니다. 이 마이크의 특성도 특성이지만 주변 소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, 제가 있는 이 방은 제 개인 작업실로 여기에는 컴퓨터 한 대밖에 없습니다. 지금 아마 컴퓨터 팬 노이즈가 아주 작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지금 C451 마이크 같은 경우는 감도가 굉장히 높은 마이크입니다.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C451 마이크는 여러분들 이 방에서 들리는 451 마이크의 소리인데, 제 목소리도 잘 들어보셔서 얼마나 음색이 깊게 들리는지, 비는 소리가 없이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그런 다음에 집중해서 들으실 것은 주변 소음입니다. 주변 소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좀 봐주세요. 컴퓨터의 팬 노이즈가 이 마이크에서는 들립니까? 다시 한번 SM57로 돌아가 볼게요. SM57로 돌아갔을 때에는 주변 소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.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? 이번에는 SM57이 아닌 C451 소리입니다. 주변 소음이 어떻게 들립니까? 잘 못 들어보셨어요? 헤드폰을 이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헤드폰이나 아무런 이어폰이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
SM57 마이크의 소리로 들었을 때의 제 목소리와 그 다음에 이 주변 소음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C451 마이크, 감도가 높은 C451 마이크를 했을 때 제 목소리와 주변 소음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좋습니다. 차이가 들리세요? SM57 마이크가 주변 소음이 훨씬 적게 들어오죠. 그리고 C451 마이크가 주변 소음이 잘 들어옵니다. 두 마이크의 지향성은 동일해요. 카디오이드 패턴이고 동일한 지향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단순한 감도 차이 하나 때문에 소리가 주변 소음이 잘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여러분들 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마이크 자체가 조금 묵직하게 무겁게 만들어지고 다이아프레임이 무겁기 때문에 감도가 떨어지는 것이고요.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컨덴서 방식으로 공기 중에 미세한 떨림까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. 물론 이 마이크는 전기 공급이 필요한 마이크고요. 이 마이크는 전기 공급이 필요 없는 마이크입니다. 그런 차이도 있지만 사용 용도도 좀 다르긴 하죠.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큰 음압도 견딜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스피치용으로 개발돼서 나온 마이크고요. 이것은 주로 악기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스피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나왔습니다. 두 마이크 차이를 귀로 들으니까 아시겠죠? 이걸 왜 알려드리냐? 때로는 감도가 둔한 마이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연단에서 사용을 하는데 자꾸 주변 소음이 많이 마이크에 수음돼서 들어온다. 녹음을 해봤더니 연설하는 소리, 스피치하는 소리보다 주변에 있는 팬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공조 노이즈 소리가 더 많이 들어온다. 아니면 객석에서 떠드는 소리가 더 많이 녹음이 되거나 더 많이 들어온다.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민감한 마이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좀 둔감한 마이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피드백이 좀 잘 일어난다. 우리는 마이크 레벨을 많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좀 심하게 일어나서 내가 이거 좀 피드백을 이기고 싶다 할 때에는 이런 고감도 마이크보다는 이런 저감도 마이크를 쓰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. 아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고감도 마이크는 주변 소음이 아니라 수음 반경이 되게 넓어요. 수음 반경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주변 소리를 잘 받아들여요.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게 날 확률이 높은 이유가 스피커 또는 밖으로 확성되어 있는 소리가 다시 돌아서 이 마이크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증명하듯이 아까 같이 또 동일한 환경에서 들었을 때 제 방에 있는 이 작업실에 있는 PC의 팬 노이즈가 이쪽에는 잘 들리고 이 마이크는 잘 안 들리는 그 이유입니다. 그래서 피드백을 좀 잘 피할 수가 있어요. 자, 어땠습니까 여러분? 직접 귀로 들어보니까 더 확실하게 아시겠죠?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. 어떤 환경에서는 고급 마이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조금은 저렴한 마이크이지만 그 환경에 정확하게 맞는 마이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의뢰하셔서 어떤 마이크, 어떤 형식의 지향 특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, 그 다음에 어떤 감도를 갖고 있는 마이크를 써야지 그 현장에 정확하게 맞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정확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실험으로 다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